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 번 돈을 어떻게 지키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면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품,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리츠를 고르면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동이 큰 장에서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6월 들어서 그동안 연초 이후에 급등했던 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자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안전자산 중에서 하나인 리츠에 대해서 오늘 저희 담당 PD인 최 PD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 대표님. 저희 최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황인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약간 이제 공포와 안도감이 빠르게 좀 반복되는 좀 장이죠. 그래서 코스피도 지난주에 급락했다 또 다시 반등하고 또 반도체가 또 하루는 또 크게 하락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반대로 크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에 휴전 MOU도 들어갔지만 여전히 중동 리스크 남아있고 유가, 환율, 금리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AI 고평가 논란까지 한꺼번에 좀 읽혀지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익을 더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 돈을 어떻게 지키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많이 오른 뒤에 작은 악재에도 좀 크게 흔들리고 또 반대로 급락 뒤에는 또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흐름 자산, 방어 자산, 그리고 분산 투자 자산 함께 넣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 그럼 방어 자산인 고배당주 같은 거에 좀 투자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배당이 높은 자산들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좋은 예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리츠도 배당이 높은 자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리츠 중에서 한 2달 전인가요? JR 글로벌 리츠가 사실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고배당이나 리츠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당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인지를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으로 지금 번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지금 투자자들이 리츠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리츠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처럼 나눠주는 부동산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4가지는 일반적으로 월급 같은 캐시플로우가 현금으로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근데 예금보다는 좀 수익이 높았으면 좋겠고 또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어떻게 좀 낮아야겠죠.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방어하는 실물 자산의 성격 이런 한 4가지를 갖춰야 좋은 인컴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이런 측면에서 리츠가 좀 적절한 상품인데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안전한 월세 상품이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임대 수익에 기반을 하지만 리츠가 금리와 차입 구조에 매우 민감한 상장 금융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달 전에 부도난 JR 글로벌 리츠 사태를 보면 제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건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초기에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각광을 받았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벨기에 정부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두 번째는 근데 배당도 연 7% 줘.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A-라서 부도가 안 날 것 같다. 이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 자금들이 몰렸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예상과 달리 부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츠가 무너진 게 공실이 많이 나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공실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원화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환해지를 했는데 거기에 정산으로 나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미노처럼 이제 터지면서 돈줄이 막힌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츠에 주목해야 되는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고배당 리츠를 사자, 즉 배당이 높으면 좋을 것 같다, 분배율이 높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리츠만 좀 골라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리츠만 골라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 일반 부동산 투자하고 리츠 투자가 도대체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투자 금액 차이일 것이고요. 투자 금액이 일반 부동산은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리츠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유동성 측면도 다를 건데,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 이거 매각하는데 몇 달 또는 뭐 1년 정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리츠는 상장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매일매일 거래 가능하다는 그런 유동성 측면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건물이지 않아요. 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거고, 좀 더 쉽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내가 직접 건물을 사는 투자이고, 반면 리츠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거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은 상장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처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츠 내부에 대출이 또 있어요. 개별 부동산 하는 것처럼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은 또 금리 상승기에는 또 약간 취약하겠죠. 이런 단점도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해외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율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환해지는 하지만은 우리가 환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JI 글로벌 리츠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환율 해지 정상금이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에 부담이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이 리츠가 갖고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리츠 상품에서 부동산들을 투자했는데 그 건물의 어떤 차익 구조로 보유하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츠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맞는 걸까요? 리츠는 주식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성장주가 아니죠. 그럼 리츠의 장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기에는 굉장히 좀 적합한 자산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혹여나 단기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리츠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내 재산을 지키면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리츠여야 됩니다. 모든 리츠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좋은 리츠를 골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좋은 셀렉션이라고 하는 리츠는 뭐냐면,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LTV라고 하잖아요. 자산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은 얼만큼 되는지, 이 LTV도 좀 낮으면 좋겠고, 또 임차인도 좀 안정적인 임차인인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포트폴리오 안의 계약은 또 장기 임대 계약인지 단기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무리한 차이 구조가 아닌지, 다들 조건이 맞으면 이건 좋은 리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츠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리츠 투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증권사 가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상장 리츠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은 개별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건데, SK 리츠도 있고요, 한화 리츠도 있고,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별 리츠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우량 오피스에 투자하면서 원화로 배당을 준다 상품이고, 따라서 국내 우량 오피스도 투자하고 싶고 이걸 원화로 배당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첫 번째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중에 뭐가 좋은지 선정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국내 리츠 ETF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리츠 상품은 한국에서는 역사가 짧아요.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츠 투자가 거의 한 6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도 헐도 많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및 글로벌 리츠 ETF나 또는 개별 리츠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되어 있는 리츠, 가장 큰 리츠는 VNQ라는 리츠 있고요. 그리고 XLRE 같은 리츠 미국 상장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요즘 좀 유망한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나 헬스케어 같은 전 세계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달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월 캐시플로우를 받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국내 커버드 콜처럼 매월 분배금을 받는 리츠 상품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미국은 있어요.
미국에는 매월 분배금을 주는 리얼티 인컴 같은 우량 개별 채권이 있고, 참고로 이거는 역사가 40년이 넘습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좀 스터디 해봤는데 참 좋은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월 배당을 주는 리츠 개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투자 순서가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개별 리츠는 어떤 투자 물건에 따라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리츠에 바로 큰 돈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ETF에 좀 먼저 분산 투자로 좀 투자해 보시고, 아, 리츠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되시면은 조금은 이제 우량 개별 리츠로 일부 편입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리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리츠 투자 시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LTV, 그죠?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전체 차익 비율 얼마나 큰지 리스크, 그리고 리파이낸싱, 리츠 안에서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재현장하는 이런 리스크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라서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시는 얘기를 좀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캐시 트랩, 현금이 갇히는 거죠. 캐시 트랩 리스크가 있어요. 조금 어렵죠.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2달 전에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던 JR 글로벌 리츠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친 분이 바로 이 캐시 트랩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건물에 공실도 없고, 그리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해준 은행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차입을 준 대출 은행단이, 야,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서 불안하니까 너희 임대료 너희 주주한테 주지 말고, 배당 주지 말고 일단 우리 금고에 묶어놔. 포트폴리오 투자했는데 그럼 당연히 임대료가 들어오면 다시 주주한테 줘야 되는데, 대출 비해서 부담 가치 하락하니까 임대 수익 들어온 거를 주주한테 못 주게 딱 블락을 시킨 거예요. 금리 상승해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캐시 트랩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은 JR 글로벌 리츠 자체가 임대료가 없어가 아니라 현금 있는데도 안 나눠준 상황입니다. 임대료가 잘 들어와도 배당금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차입 리스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파이낸싱 리스크, 그러니까 차환 리스크. 대출 만기가 특정 기간에 몰려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거나 아예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유동성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리츠 투자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상정한 겁니다. 배당률이 7%라는 숫자보다 리츠 내부의 차입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JR 글로벌 리츠 사태에서 개인 투자자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부동산 자체가 부실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레버리지, 그리고 환해지, 리파이낸싱 위기,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동시에 터진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정부가 임차니까, 건물이 든든하니까, 신용등이 높으니까 부도 안 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이거와 달랐죠. 그래서 건물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캐시 트랩에 걸려서 당장 쓸 현금이 없고, 그리고 임대가 들어왔지만 투자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더라도 또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자산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이 나오는 현금 흐름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게 배당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리츠를 보실 때는 이제 질문 좀 바꾸셔야 돼요. 과거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배당률이 몇 프로이고 임차인이 누구예요? 라고 이제 은행의 증권사에 가서 고객이 PB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국내 증권에 갔어요? 리츠 상품을 권했어요. 근데 그 상품에 LTV는 지금 몇 프로야? 그리고 그 부동산 상품의 차입 만기는 어떻게 잘 분산되어 있어? 내가 지금 마쌤 유튜브에 보니까 캐시 트랩이라는 얘기 하던데 캐시 트랩이 발동될 가능성은 없어?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면은 사실 그 PB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그 리츠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리츠를 피해야 되고 또 어떤 리츠를 골라야 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아예 그냥 여러분이 피해야 될 리츠, 반면 선호해야 될 리츠를 제가 바로 특징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투자하면 안 될 리츠,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외 오피스 비중이 높은 리츠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리츠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공실률이 높을 리스크가 많은 해외 오피스 부동산 높은 리츠는 피하자. 두 번째,
LTV가 높은 리츠는 피하자. 자산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리츠는 피하자는 건데 LTV가 60% 이상이면 자산 가치가 하락 시에 캐시 트랩의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어요. LTV가 높으면은 캐시 트랩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LTV 60이 넘으면은 그 리츠는 피하자. 세 번째, 단기 차입 비중이 높거나 대출의 만기 1, 2년 안에 집중되어 있는 리츠도 피하자. 이거 1, 2년 안에 내가 투자하는 기간 안에 또 다시 차환 발행해야 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배당률만 유난히 높은 리츠가 있어요. 뭐 예를 다른 건 한 4, 5%인데 하나가 8, 9%를 얘기를 해요. 이거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배당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해당되어 있는 리츠 자산의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 한번 투자를 고민해도 괜찮은 추천하고 싶은 리츠는 4가지 정도씩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대로 LTV 낮은 거. 그 LTV가 50% 아래로 되는 안정적인 구조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연히 부동산 관련이니까 우량 임차인과 장기 계약되어 있는 리츠. 즉,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과 해서 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자산.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한 리츠는 원화 기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 리스크를 챙겨야 될 변수가 좀 적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좀 환해지 비용이나 환율 리스크는 좀 없는 자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단일이나 소수의 임차인보다는 여러 임차 물건을 갖고 있는 만기가 좀 분산되어 있는 거. 여기 약간 종목도 분산되어 있고 또 대출 만기도 좀 분산되어 있는 거. 즉 대출이 만기가 특정 시점에 몰리지 않는 좀 분산되어 있으면 아까 이런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리츠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 한번 투자를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좋은 리츠는 시장이 좋을 때 배당을 많이 주는 리츠가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위험할 때도 내가 들고 있는 리츠에서 배당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리츠가 좋은 리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츠 외에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은 이제 안전 자산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리츠도 결국은 상장된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금리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따라서 리츠 하나에만 몰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인컴 자산과 방어 자산을 섞어서 해야만 좀 시너지가 나올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개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채권을 35에서 40%를 딱 가운데 박아놓고 배당주나 커버드콜, 이런 주식 괜찮잖아요? 커버드콜 같은 것도 한 20, 30%. 그리고 리츠 10%, 인프라 10%, 그리고 현금 내지 골드 같은 것도 1, 20% 이렇게 나누어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뭐 간단히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기 국채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은 만기까지 가면 은행 예금처럼 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대 금리가 높아져 있는데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 좀 더 올라갈 걱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높은 금리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고 추후에 금리 올라갈 리스크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단기 채권이 본저 포트폴리오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전쟁이 좀 끝나가는 무렵이잖아요.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또 골드 같은 거 그죠? 골드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도 리츠와 같이 투자하면 좋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핵심은 특정 자산 하나에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각자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퇴자 포트폴리오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은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도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다른 것들을 잘 분산 투자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되는 리츠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리츠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츠를 고르면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자산과 같이 분산 투자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변동이 큰 장에서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